2024년 11월 20일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IBM의 양자 컴퓨터 퀀텀 시스템 1을 도입해 송도 국제 캠퍼스에 설치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이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고 하니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컴퓨터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하드웨어 및 상용화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은 IBM과 구글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IBM의 시스템은 구글과 개발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IBM 시스템은 대규모 확장성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BM의 최신 양자 프로세서 어스프리는 433큐비트를 자랑하며 2026년까지 1000큐비트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누구나 양자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모듈 형태의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과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사용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구글은 단일 프로세서의 성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시크모어는 54큐비트를 기반으로 양자 우월성 퀀텀 서프레머시를 달성했는데 이는 기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끝낸 사례로 유명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위해 큐비트 간 강력한 연결성과 높은 정밀도, 낮은 에러율을 추구하며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IBM은 상용화와 확장성이 주 목적이고 구글은 자체 연구와 양자 컴퓨터의 에러 보정 기술 개발이 주 목적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일반 컴퓨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므로 일반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양자역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사고 실험이나 양자 얽힘, 양자 중첩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내용은 양자의 입자의 상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중첩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입자들끼리 특이한 상관관계, 즉 양자 얽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연산의 최소 단위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이진수 0과 1 중 하나의 값을 갖는 비트를 연산의 최소 단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A는 아스키 코드로 01000001과 같이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데이터로 변환되고 컴퓨터는 이를 순차적으로 연산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구조입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최소 정보 단위로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연산하기 전까지 0과 1이 중첩된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비트 단위처럼 0이거나 1인 하나의 상태만 표현하지 않고 관측 전까지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기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큐비트는 이론적으로 4가지 상태 000110 112 모두 중첩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개의 큐비트라면 8가지, 4개라면 16가지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큐비트를 계속 증가시키면 2의 n승계의 상태를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양자 중첩을 이용한 것으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처럼 한 번에 0이나 1만 다루지 않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다루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수많은 답 후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원하는 해답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로버 알고리즘 같은 양자 검색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으로는 n개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문제를 평균적으로 루트 n번 단계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루트 n은 n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수학 함수인데 만약 기존 컴퓨터로 10,000개의 항목을 검색해야 한다면 그로버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루트 1만인 100번만 검색하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검색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양자 중첩과 간섭을 활용해 정답 후보인 특정 상태의 확률을 증폭시키고 계산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검색 시간이나 최적화 문제 해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문제에서 놀라운 속도 향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로 몇만 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몇 분 만에 끝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고전적 방식으로 n번 필요한 시도를 양자 알고리즘을 통해 평균적으로 루트 n번으로 횟수가 줄어 가능한 예입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후보를 동시에 직접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상태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평균적으로 훨씬 적은 연산 단계로 해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큐비트는 0이나 1일 수도 있다면 답이 어떻게 나오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양자역학의 특징인 측정이나 관측하는 순간의 중첩 상태가 붕괴되어 한 가지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관측 순간 중첩 상태가 붕괴된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전은 앞면일 수도 뒷면일 수도 있는 불확정한 상태지만 손으로 잡아 확인하는 순간 앞 또는 뒷면 중 하나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동전이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는 동안은 중첩 상태인 것이고 동전을 손으로 잡아 확인하는 순간이 큐비트를 측정하여 확률적으로 한 가지 값으로 결정되는 순간인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확률적으로 한 가지 값으로 결정된다의 의미가 1 더하기 1이 확률에 따라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확률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 확률적 분포를 활용한다는 의미이지 기본적인 논리 연산이나 단순 산술 계산이 엉뚱한 결과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1 더하기 1은 이 같은 기본 연산은 기존 컴퓨터처럼 결정적인 결과를 갖는 겁니다. 확률적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단일 실행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반복된 측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높은 확률로 선택되도록 설계된 계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큐비트는 다양한 상태를 중첩으로 표현하고 큐비트를 조작하는 기본 구성 요소인 양자 게이트는 특정 상태를 증폭하여 정답이 될 확률을 점진적으로 높입니다. 이렇게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초저온 진공 환경, 에러 보정, 디코이런스 문제로 실제 성능에 제약이 있으며 아직 극복해야 할 기술적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날씨나 교통 물류 예측, 안전한 암호 체계, 신약 개발, AI, 물리 천체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개발된 후 2024년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가 등장하기까지 약 77년이 걸린 것을 돌아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BS 연구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미래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응용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